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시와 충남도가 새해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물론 정치권과 의료계까지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 1월 말쯤이면 실내 마스크 해제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며 기다려달라고 밝혀 해제 시기가 당초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선언한 이장우 대전시장이 확대 간부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동조에 나선 가운데 부산시는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시 등 나머지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치권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논란에 가세하면서 찬반은 더욱 팽팽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최근 SNS에서 내년 1월 말 시행을 전제로 실내 마스크 해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내에선 자칫 섣부른 마스크 착용 해제로 방역에 실패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역 정책인 마스크 착용 해제는 지방 정부가 아닌 전문가 집단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된 지침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일관되게 방역 지침을 실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 집단인 의료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경기도 의사회에 이어 최근 광주시 의사회와 경남도 의사회도 탈마스크 촉구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반면 대구시 의사회는 코로나 유행이 지나갈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반대도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내년 1월 말이면 국민 대부분이 면역을 가질 수 있다며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를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정 위원장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독자적으로 마스크 해제 지침을 내리면 정부가 취소를 명할 수 있다며 오는 15일과 26일 토론회 이후 나오는 로드맵 이후 움직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정부가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건립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에 만들고 미디어 단지 조성과 프레스센터 건립도 추진해 언론 기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세종시 지원위원회를 주재하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방안을 논의했으며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방안과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입지와 주거, 교통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창업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특화 인력을 캠퍼스타운에서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KTX 세종역 설치를 국가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으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 특례 부여도 제안했습니다. 대전시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인파 밀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축제 행사장의 공간 여건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세부 기준에는 인파 흐름의 정황을 파악하는 경계 설정과 행사장 내 안전사고 대비 집중구역, 행사 종료 후 대피 분산로 등 안전 확보 수단을 비롯해 계단부와 골목길 등의 안전요원을 배치해 공간을 확보하는 안전공간 기준도 포함됐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특정 지역에 대한 실시간 인파 밀집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인파관리 예측 시스템인 대전광역시 실시간 혼잡도 경보 시스템을 내년 7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전을 끝으로 카타르 월드컵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대전 출신으로 매경기 주전으로 나선 황인범 선수가 크게 활약해서 더욱 기대를 모았는데요. 비록 원정 첫 8강은 좌절됐지만 우리 지역 곳곳에서는 대한민국을 외치며 첫 경기부터 마지막까지 뜨거운 응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12년 만에 이룬 쾌거는 1차전부터 이어진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충청 지역 곳곳에서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향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첫 경기인 우루과이전부터 충남대학교 체육관에는 200여 명의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응원을 위해 몰렸고 뜨거운 감정을 되게 오랜만에 느껴서 좋은 것 같고 4년 만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모인 건 처음이라 되게 뜻깊은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와 사고 우려 때문에 지역에서 거리 응원은 열리지 않았지만 축구 팬들은 영화관과 식당 등 실내 공간에 한데 모여 대한민국 16강 진출을 염원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열심히 해서 꼭 16강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응원은 결국 카타르에 닿았습니다. 포르투갈전 후반 막판 극적인 역전골로 16강 진출에 성공했고 응원단들은 기적이 실현되자 온몸으로 기쁨을 나눴습니다. 우승 후보 브라질과의 16강전엔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의 모교 충남 기계공고에서 후배들이 모여 응원전에 나섰습니다. 1대 4로 패배했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선배를 보며 후배들은 나도 할 수 있다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황인범 선배님이 1차전, 2차전, 3차전 너무 열심히 준비하셔서 열심히 모든 걸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함께 뛰면 좋겠습니다. 길었던 카타르 여정은 마무리됐지만 경기마다 모든 것을 쏟아낸 태극전사들의 모습이 감동이었던 2주였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오늘 오전 당진과 천안, 아산 등 충남 북부권을 중심으로 눈이 내린 가운데 교통사고와 차량 화재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전 7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목천 나들목 인근에서 달리던 1톤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25톤 화물차와 승용차 등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승용차에서 난 불로 1시간가량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전 7시 50분쯤엔 당진시 순성면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제설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진시청 소속 40대 직원은 불길을 보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한 대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 이어지면서 지역에서도 누적된 출하 차질로 인한 가동 중단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진,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는 물량을 반출하지 못해 재고를 내부에 쌓아두고 있고 서산 대상공단 내 현대오일뱅크에서도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전 8곳과 충남 9곳의 주유소가 품절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일부 업계는 공장 안팎의 적재 공간 부족으로 이번 주부터 감산을 검토하는 등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세종 충남본부와 대전본부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등지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업무 개시 명령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카페에서 금방 눅눅해지는 종이 빨대 때문에 불편했던 분들 많으셨죠? 해양과 토양에서 완전 생분해되면서 쉽게 눅눅해지지 않는 친환경 종이 빨대가 개발됐습니다. 플라스틱 사용 관련 규제가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빨대뿐 아니라 식기와 컵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 분야에서의 활용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일부 카페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종이 빨대입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대신해 등장한 건데 음료를 마시다 보면 금방 눅눅해져 구부러지거나 일그러집니다. 화학연구원이 해양과 토양에서 100% 생분해되면서도 쉽게 눅눅해지지 않는 친환경 종이 빨대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종이 빨대와 그 대체인 옥수수 전분 빨대, 그리고 이번에 개발된 종이 빨대를 물에 넣었다 구부려봤습니다. 확연하게 새로 개발된 종이 빨대가 눅눅해지지 않고 모형을 유지하는 게 확인됩니다. 종이 빨대는 물에 닿으면 너무 쉽게 젖어 코팅이 필수입니다. 현재는 주로 비닐봉투와 같은 물질을 쓰고 있어 코팅이 균일하게 되지 않고 빈틈으로 물이 새어 눅눅해지는 겁니다. 연구팀은 대표적인 생분해 플라스틱인 폴리부틸렌 쑥시네이트를 코팅제로 썼습니다. 다만 물성이 약하고 접착력이 떨어지는데 종이의 주성분과 동일한 물질을 섞어 코팅제가 단단하고 빈틈 없이 잘 붙게 했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과 잘 섞일 수 있도록 셀룰로스 표면을 제어했습니다. 종이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이를 강하게 결합시키는 연결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바다는 온도가 낮고 염도가 높아 미생물 증식이 어렵다 보니 분해가 토양보다 훨씬 느린데 이번에 개발된 빨대는 해양에서도 쉽게 분해됐습니다. 바닷물에 120일 동안 담가 비교해 본 결과 일반 플라스틱 빨대와 옥수수 빨대는 전혀 분해가 되지 않았고 일반 종이 빨대도 형체가 보존되며 무게도 5%만 감소됐는데 개발된 빨대는 60일 만에 무게는 50% 이상 감소하고 120일 이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실제 해양 환경에서 일반 종이 빨대와 옥수수 플라스틱 빨대는 6개월 후에도 완전히 분해되지 않았으나 저희가 개발한 빨대는 완전히 분해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찬 음료뿐 아니라 뜨거운 음료에도 기능을 유지하고 향후 종이 빨대뿐 아니라 종이 식기, 종이 컵, 종이 박스 등의 제품에 널리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집에 방치해 굶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자신이 집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해 집에 머물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6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이유가 50대 집주인에게 강간 피해를 당할까 두려워 모텔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아산의 새를 든 집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20일 동안 방치했고 그 기간에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할아버지 차를 몰래 끌고 나와 약 50km를 무단으로 운전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밤 9시 50분쯤 충북 옥천군에서 대전 동구 가양동까지 약 50km가량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14살 중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데 경찰의 호기심에 벌인 일이라 진술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채 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은 충남도 내 마을들이 급증하면서 이제 소멸 위기를 막연한 불안이 아닌 현실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역 살리기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면서 재원 부담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자체의 예산 투자만으로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충남 서천군은 지난 1988년 10만을 넘었던 인구가 5만 명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 번화가인 군청 앞 군청로는 인구 감소로 인적이 줄면서 점차 을씨년스럽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신청사가 완공돼 옛 서천역 인근으로 이전하면 공동화가 더욱 급속도로 진행될 전망이어서 상인들의 불안이 큽니다. 골목은 다 빈다고 사람들도 말하고 그것도 실감이 나요. 우리 계속 군청 손님이 많이 왔거든요. 이제 가면은 이제 없죠. 저녁은 껌껌해요. 껌껌해. 공동화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서천군은 2025년까지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나서 4개 분야 9개 단위 사업과 1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 청사를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군청로의 특화 상권을 조성하는 한편 각종 도시 재생 사업이 벌어지는데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청로 상권 활성화, 서천읍성 복원사업, 성안마을 정비사업 등 총 사업비 600억을 투입해 앞으로 모두가 찾을 수 있는 문화적인 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에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모두 9곳으로 특히 논산, 부여, 금산, 서천 등 남부군은 생존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충남도 내 남부 시군들은 도심 재생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낙후 지역의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재생 사업이 논산에서는 강경읍과 화지동에 각각 372억 원과 417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부에서는 쌍봉리 등 224억, 금산의 중도 하옥 지역 등
도시재생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 진행 중인데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지원하는 1조 원의 지방 소멸 대응기금도 올해부터 첫 배분됐습니다. 인구가 줄면 줄수록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투입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몸부림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이승찬 대전시 체육회장이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를 확대해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차기 회장 선거 출마 선언과 함께 재선 도전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손영화 대전 동산고 이사장이 후보 등록을 마쳐 3년 만에 대전시 체육회장직을 두고 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선거운동은 오늘부터 14일까지 선거인단 3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15일 투표로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대전 지역 대학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 내년에 1,037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전시와 카이스트, 충남대와 한남대 등 지역 대학, 산업기관, 단체들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 지원 협의회 회의를 열고 내년 10개 과제, 39개 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충청권 24개 대학이 함께 신사업을 발굴하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에 567억 7천만 원이 투입되는 것을 비롯해 대학 캠퍼스를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에 51억 5천만 원, 미래의 2배 청년 통장 38억 6천만 원, 청년 내일 희망카드에 35억 2천만 원 등이 투입됩니다. 이정우 대전시장이 올해 마지막 확대 간부 회의에서 전임 허태정 시장의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시장은 2년 만에 2배로 사업비가 급증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5년째 지지부진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입체화 여부를 놓고 수년간 끌어온 장대교차로 문제 등을 최대 난맥상으로 지적했습니다.